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김홍주입니다. 글로벌 혁신 산업의 트렌드를 알아보는 이 시간, 오늘은 김충현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주제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K-의료기기의 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한국이 아시아에서 의료 관광 트렌드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 해보고 또 관련 기업으로 파마 리서치를 제시해 주셨어요. 파마 리서치의 밸류에이션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시아 투자 로드쇼를 다녀오셨어요. 아시아에 대한 출장이 잦으신데 그곳에서의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다녀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일단 다녀왔을 때 이제 제가 느꼈던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한국 특히 의료 관광, 최근에 의료 관광 정말 많이 오거든요. 의료 관광이 이제는 진짜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굉장히 트렌드다. 이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 특히 이제 또 소위 뭐 리쥬란 같은 이제 되게 시술명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 네. 한국 브랜드들도 되게 유명한데 그런 브랜드들의 위상도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일단 본인이 시술을 해봤거나 시술을 안 해봤더라도 적어도 이제 한국의 의료 관광을 이제 가본 지인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아무래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내가 잘 모르는 거는 좀 투자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익숙하다는 것은 그 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게 특히 이제 미용 시술, 특히 뭐 그리고 그 안에서 들어가는 각종 이제 미용 의료 기기들이 굉장히 하나의 이제 트렌드가 됐구나,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나눠 보다 보면 이제 많이들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so cheap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와, 한국 진짜 싸다, 뭐 이런 거. 정말 우리나라가 그래서 좀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시술 가격이 좀 많이 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온다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은 좀 가격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순간의 트렌드라기보다는 좀 구조적이지 않나, 이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현장에서의 분위기 잘 들었습니다. 한국 시장이 가격 경쟁력으로 좀 구조적이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좀 경쟁력이 어느 정도로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산업을 분석할 때도 결국에는 이게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있는가 혹은 진입장벽이 있는가,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시장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이제 가격 경쟁력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볼 때 그러면은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국가 중에 우리나라를 대체할 만한 국가가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격 경쟁력이 되게 이제 구조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저희가 투자 쪽에서는 같은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당연히 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익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아비트리지라고 불리는데, 네. 일종의 이제 그런 가격 경쟁력을 활용한 시술 아비트리지를 누리러 외국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게 구조적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저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로 꼽고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일단 공급입니다. 사실 최근에,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지금 명동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피부과를 방문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런 네트워크형 병원들이 늘어나면서 그 공급이 늘어난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국산화된 장비나 혹은 의약품, 시술품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가까이 보더라도 일본이나 중국만 하더라도 좀 이렇게 허가를 받은, 이게 의료기기는 규제의 영역이거든요. 그런 품목들이 국산화된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 브랜드들도 시술 시장에 있지만 국내 제품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두 번째 요인이고,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그 후기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의료 시장은 우리가 이제 뭐 교과서에서 보면은 전형적인 그 레몬 마켓이라고 불리는 딱 전형적인 그 시장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보 비대칭성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의사 선생님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뭐 소위 뭐 강남 언니나 바비톡 뭐 이런 그 다양한 미용 후기 플랫폼들이 존재를 하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미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아무래도 가격이 구조적으로 낮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좀 활용 점정이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의료법상 이런 미용 시술은 의사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외국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다른 우리나라보다 네. 한국이 훨씬 가격이 싼데 심지어 의사가 직접 시술을 해준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굉장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가격적인 경쟁력은 단기간에 다른 국가에서 대체하기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 의료 관광의 성장을 좀 견인하고 있는 게 의료기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의료 관광에서 우리나라에서 보여지고 있는 의료 트렌드는 뭘까요? 지금 그래서 의료 관광은 굉장히 그 의료 관광 목적으로 많은 외국 분들이 오시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부각이 된 지가 한 2,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어떤 뭐 트렌드나 좀 어떤 뭐 특징들 이런 것들을 좀 잡아낼 수 있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면 오리지널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외국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그분들 입장에 결국 한국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시술의 아비트리지,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이제 누리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품목들이 가격적인 그런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까?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싸게 시술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오리지널 시술들이 대부분 비싸거든요. 네. 그럼 현지에서도 비싼 게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더 싸질 수 있는 그런 논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품목들의 인기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국내 이제 그 시술에서도,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의 매출에서도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네. 요게 이제 그 국내에서 주사요법과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 트렌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필러니, 톡신이니, 뭐 스킨 부스터니 이제 각각 뭐 유행에 따라서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사실 여기에 또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오리지널 브랜드로서의 가치도 분명히 반영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유독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 하나 보이는데 네. 여기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이 오리지널 브랜드라고 하는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료 관광을 오셨던 분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현상도 좀 관찰되고 있어요. 자, 한국 의료 관광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의료기기, 또 그 안에서 중심축이 되고 있는 리쥬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리쥬란의 제조사인 파마 리서치, 최근에 인적 분할로 이슈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굉장히 저도 좀 당황스러웠었던 사건이고,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돌이켜보면 그 전에 이제 또 제가 유럽 출장을 갔었거든요. 근데 유럽 출장을 그러니까 사실 인적 분할을 발표한 날이 제가 한국에 돌아오는 귀국 날이었어요. 그래갖고 핸드폰을 딱 켰는데 난리가 나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난감했었던 그런 뭐 기억이 개인적으로는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적 분할을 하려다가 이제 전면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분위기는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외국 이제 그 아시아 이제 투자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다시 이런 분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잠재적인 리스크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이제는 이제 좀 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이렇게도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소액주주들의 이야기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좀 그렇게도 좀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적 분할 철회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는 그 시장의 시각이 있고요. 이제 저의 의견은,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네. 이제 M&A 측면인데요. 네. 보면 원래 이제 인적 분할이 하게 된다고 하면 네. 그 지주사와 그다음에 사업회사로 나눠져요. 그래서 지주사가 이제 그 사업자회사를 관리하면서 M&A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도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하는 회사는 말 그대로 사업에만 집중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통상적으로 의료기기들의 성장 전략을 보면 M&A를 통해서 이제 그 외형을 확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기능이 어떻게 보면 분산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리쥬란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나 품목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외형 성장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에 M&A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인적 분할이 맞냐 틀리냐 이제 이런 거보다도 이제 이 기업 가치 측면에서 M&A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그 투자 포인트가 살아났다는 부분만으로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인적 분할을 철회하면서 이제 잠재적인 리스크도 좀 낮아진 것 같습니다. 파마 리서치가 이제 리쥬란 외에도 다른 사업이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을까요? 이 파마리서치라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리쥬란이 가장 핵심 제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이제 다양한 일종의 뭐랄까요, 패키지 전략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축해서 일종의 토탈 솔루션 전략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하려고 하는 품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화장품이고요. 네. 그래서 리쥬란의 주요 성분을 이제 활용한 화장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스킨 부스터들, PLLA 이제 스킨 부스터도 이번에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톡신 사업부도 가지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일선 병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소위 콤비 시술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다양한 시술을 결합해서 하는 시술도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메뉴가 많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 유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서 그러니까 연말 목표로 이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미용 기기도,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쓰는 이제 의료용 미용 기기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마 리서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밸류에이션도 높아진 상황인데 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밸류에이션, 지금 보면 이 미용 기기, 특히 이제 이 카테고리 안에서 가장 지금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주가가 시가총액이 높다 이런 걸 떠나서 저희가 이제 보는 이제 주가 지표로 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퍼라고 불리는 PE 지표만 보더라도 30배 이제 중후반이 되는 상황이고, 이제 EV, EBITDA로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한 프리미엄이 반영돼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요. 근데 이제 요렇게 프리미엄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오리지널 브랜드라고 하는 특수성,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지금 몇 분기를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올해는 사실 크게 특히 실적적인 부분에서 뭐 성장의 걸림돌은 없어 보여요. 지금 네. 외국인들 몰려오는 속도나, 그리고 하반기에는 중국에서 이제 중국인들 관광객들에 대한 무비자 정책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외형 성장에 있어서 큰 걸림돌은 없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제 내년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반대로 얘기하면은 올해 높은 실적은 내년에 또 넘어서야 될 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저가 높아지는 거죠. 네. 기저가 높아지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도 유럽을 진출하려고 해서 이제 해외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유럽은 사실 이제 시술이 우리나라랑은 좀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리쥬란과 같은 시술은 어떻게 보면 피부를 관리한다는 측면의 목적이 좀 큰데, 이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그런 국가들은 톡신이나 어떤 필러처럼 이제 즉각적인 어떤 효과를 나타내면서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컨트롤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피부를, 그러니까 얼굴의 형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는 거죠. 그런 시술에 대한 인기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진출한다는 건 굉장히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현지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생소한 개념을 개척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이제 내년으로 갈수록은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좀 건전한 논쟁이 좀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 밸류에이션을 유지하려면 이제 네. 특히 내년으로 갈수록은 네. 유럽에서의 성과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글로벌 의료기기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그 안에 K-의료기기가 중심에 있다는 점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기업으로 파마 리서치를 다뤄봤는데요. 파마 리서치에 대한 밸류에이션 얘기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김충현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애널리스트 리포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